요거를 카푸어들이 살 바에는 카푸어 입장에서는 그냥 5 시리즈를 바로 가버리죠. 감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3천 초반이요? 맞아요. 그 사기꾼이 가장 많이 타는 차 바로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이런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약간 수입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떤 차 오늘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오늘도 인터뷰하러 왔어요. 좋습니다. 국산 신차 중에 감가가 미친 듯이 되는 차들도 있나요? 뭐 대형차 라인들이 감가가 다 심하죠. 다 심한데 네. 7 시리즈 근데 국산 대형 중에서는 단연컨대 이 친구가 감가가 지금 제일 많이 돼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네시스의 EQ900 차량이고요. 감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있는 친구를 고른다고 하면 한 18년식 정도에 10만 킬로 정도 탄 차를 고르면 되는데, 요게 엔트리 등급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초반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요. 3천 초반이요? 맞아요. 키로수가 좀 되면은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제네시스 EQ900 같은 경우는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은 물론이고 일반 부품까지도 다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만 킬로, 11만 킬로짜리를 사도 보증 기간이 남았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감가는 진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간 옵션만 돼도 뭐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뭐 HUD,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다 들어갔단 말이죠. 예, 이런 친구들이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은 퀄리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대형차고 막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지언정 돈 좀 있는 분들은 이런 차를 산다. 실제로 옛날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들이 좀 뽑아가지고 막 탔잖아요. 관리 안 하고.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 카푸어 형님들이 이제 중간에 소유자 변경 횟수에 껴갈 레벨은 아니죠. 3천만 원대가 이제 넘어서기 때문에 요거를 카푸어들이 살 바에는 카푸어 입장에서는 그냥 5 시리즈를 바로 가버리죠. 아직 EQ900은 카푸어의 영역은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우디 가는데 이쁘게 있는데, 이런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A8은 더더욱 될 거고, 흔하게 사시는 A6 같은 경우도 감가가 많이 됩니다. X를 예로 들자면 한 18년식 정도도 3천만 원대면 충분히 살 수 있고 2천만 원 후반도 2천만 원대도 가능해요. 제가 A6를 타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 카푸어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네요. 그렇죠. 저도 아우디를 살 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차를 안 보고 그냥 내렸어요. 안 보고 내렸는데 수리비가 제가 폭탄 맞아서 6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와. 그래서 아우디를 산다, 뭐 독일차를 산다 할 때는 보증기간 끝난 매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비까지 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야 됩니다. EQ900 같은 경우는 감가가 많이 됐는데도 보증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안전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리비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수리비 생각 안 하고 구입하는 분들 한번 수리비 폭탄 맞으면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나고 그냥 부모님이 내줄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차를 운행도 못하고 월 할부금은 내야 되고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수리비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가하면 이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차 뭐죠? 네, S클래스인데 요건 63AMG예요. 지금 이게 진또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3AMG가 하도 튜닝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뭐 진또백이든 아니든 저런 S클래스를 살 때도 좀 많은 심려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디자인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감가도 이게 신차가 2억이 넘어요. 2억이 넘는데 중고차 가격은 막 7천만 원. 싸게는 진짜 6천만 원대도 S63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막무가내로 사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AMG의 특성상 전차주가 어떻게 탔냐가 지금 중고차의 이제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건 좀 더 심려를 기울여서 사야 되고, 진짜 폭탄 맞아서 경매로 넘어가기 좋은 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카푸어의 영역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대면 좀 겁없이 사는 분들은 산단 말이죠. 이런 차를 겁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5 시리즈 새 차 사도 7천인데 요거 7천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또 이제 행복 회로를 돌려서 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S63을 산다 이런 경우에는 키로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AMG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차주분이 어떻게 탔냐가 그 상태에 많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살 때는 엔진이나 미션 이런 걸 좀 더 전문적으로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사기꾼이 가장 많이 타는 차 그렇게 들었어요, 이 S63이. 자, 그리고 반대로 포르쉐랑 네임밸류는 비슷한데 감가는 미친 듯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뭔가요? 궁금하네요. 그런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인사K 파트너사인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넷 가입할 때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최저요금 설계 받아보시고요. 가입할 때도 당연히 현금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인터넷 필요하시거나 변경 예정이신 분들 인터넷 민족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마세라티 차량입니다.
오, 이거 기블리인가요? 이거 콰트로포르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진짜 1억이 넘는 차죠, 얘도. 근데 얘는 중고 시장에 나와서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바로 키로수가 얼마나 짧든 막 3만 킬로든 2만 킬로든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와. 저는 실제로 이 친구를 매입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미친 듯이 안 나가요. 그래서 나간다고요? 예, 그래서 금액이 싸도 차라리 돈을 더 주고 포르쉐를 사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포르쉐는 내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돈다발 싸대고 가도 안 줘요. 더 비싸게 부를 것 같은데 안 팔아.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 친구는 더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유가 있나요? 약간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워낙 소문이 서비스도 안 좋고 받기도 힘들고 부품도 오래 걸리고 이런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키를 예를 들어 하나 맞추려고 하면 막 200만 원씩 하고 엄청 오래 걸리고 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자들은 실제로는 제가 매입을 해서 보증 수리를 해보고 하니까 실제로 서비스 괜찮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생각보다 괜찮구나. 자, 이번에는 반대로 단가가 미친 듯이 안 돼서 야 이거 새 차 막 2, 3년 타도 새 차랑 금액이 비슷한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뭔가요? 바로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물론 카이엔뿐만 아니라 포르쉐 라인들이 다 그래요. 특히나 이 카이엔이 지금 쿠페인가? 쿠페는 아니네. 쿠페는 아니고 지금 일반 모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대기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차를 못 기다리고 중고로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는 단가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단가 방어가 너무 잘 돼요. 이 포르쉐 마크가 단가 방어 마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가 막아주는 방패네요. 그렇죠. 진짜. 제가 실제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포르쉐 매장을 그 인증중고차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2019년식 그 포르쉐였는데 신차가에서 500만 원 다운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좀 신세계였죠. 와, 3년 차 된 차가 어떻게 1억이 넘는 차가 500밖에 단가가 안 되지?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가 만약 EQ 900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거의 지금 한 3년 차 시점에 반토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정도 선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고로 벤츠나 뭐 BMW 이런 거를 이제 살려고 보고 있을 때 좀 저라면 BMW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왜요? 들어요. 왜냐하면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단가가 거의 안 돼요. BMW랑 비교했을 때는 단가 방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중고차 사는 입장에서는 BMW는 단가가 더 잘 돼 있구나. 너무 좋구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반, 4년 된 차들이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물론 할인율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신차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신차가 대비 지금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강가가 됐는지 그렇게 사면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반떼 좀 구입하러 왔다가 방금 얘기하셨던 가격대라면 벤츠나 이렇게 수입차 구입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사실 아반떼 사러 왔다가 수입차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반떼 사러 왔다가 그랜저까지 가는 경우는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랜저 HG 15년식이랑 아반떼 AD 16년식이랑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반떼는 이거 단가가 500밖에 안 됐네. 근데 그랜저는 반토막 이상 났네. 그러면서 이제 그랜저를 사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약간 수입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약간 수입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보여지는 게 있고 약간 특별한 그런 걸 원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차감 때문에 사는 게 많은데 그런 차들을 고를 때도 좀 흔한 차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하다는 게 뭐냐, 뭐 독일 3사나 토요타 렉서스나 이렇게 좀 수리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이 팔린 모델을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고가 1년에 막 100대도 안 되는 그런 차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 친구들은 애프터 제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수리를 잘하는 카센터를 찾기도 힘듭니다. 근데 5 시리즈, A6, 뭐 E클래스 이렇게 되게 흔하게 많이 타는 수입차들은 웬만한 카센터에서 이제 독일 3사 정도는 다 해요, 수리를. 공인비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많이 팔린 차종들은 애프터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수입차를 살 때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많이 팔리는 모델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궁금한 게 네. 옵션 충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진짜 꼭 필요한 옵션이라면 당연히 고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잘 쓰지도 않을 것 같은 옵션인데도 좀 고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중고차 특성상 너무 이 색깔, 옵션 막 이런 거를 다
건 정해놓고 고르는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엔진이나 다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가 일단은 중고차라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을 제가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안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 그 친구는 또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데 팔려버려요. 예. 어느 정도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중고차 딜러분들 대부분 어떤 차들을 좀 타요? 5 시리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되게 많이 타고요. 아니면 딜러들이 좀 안타깝게도 내가 매입을 했다가 안 팔리는 차를 타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이 주차장 가면 막 빨간색 제기어를 굳이 샀을까요? 딜러 스스로가 좋아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차를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이때까지 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딜러한테 가가지고 손님처럼 가서 마음에 드는 차 사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딜러들 갖고 온 차들 중에 한 1년 더 타도 감가 얼마 안 되겠는데? 그냥 내가 타자. 그렇게 타는 경우도 많죠. 그런 친구들은 약 소렌토나 정말 흔한 차들, 많이 보이는 차들 그런 친구들을 타는 분들은 좀 뭔가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옵션이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좀 감가가 덜한 거 좀 공짜로 타는 느낌으로 타보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Oh, wait, what's your name again?